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렇게 8월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는 저한테는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일에 이제 이재용 재판 결과가 나오죠.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총력전을 하겠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씩 삼성 관련한 기사를 쓰겠다고 이미 보고를 했고요. 아유, 좋습니다. 예. 제 자신으로서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긴 합니다. 예. 브리핑에서도 특별한 게 없으면 내일부터는 이재용 이야기를 25일 재판 때까지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월요일이니까요. 월요경제학 시간을 건너뛰기는 그래서 이재용에 대한 총력전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을 그냥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이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난 이유는 일요일에 관훈 나이트 클럽을 듣다가 김장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최승호 PD님 나오시고요. 그런데 김용민 PD님께서 이제 김장겸의 창원 출마설 이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옆에서 같이 김장겸하고 순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순장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소재를 골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매몰돼 버린 겁니다. 가라앉아져 버린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unk cost라고 합니다. 물에 잠겼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고 물에 잠긴 돈은 지금 뭔가 사람이 선택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라는 게 이 매몰 비용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쓴 돈이나 시간은 이미 써서 사라졌으니까요. 매몰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써버린 돈, 매몰돼 버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경제학에서 드는 가장 간단한 예가 비 오는 날에 폭풍우 속에서 30분 동안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택시를 타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싸게 버스를 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렸겠죠. 예. 그런데 폭풍우가 30분 동안 쏟아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감기도 걸리고 옷도 젖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내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이 비 오는 날에 30분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 버린 30분은 이미 잠겨버린 비용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은 30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도 싼 값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만족스러우냐, 아니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택시를 타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더 만족스러우냐, 요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어차피 다시 돌려받지 못할 지나간 30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경제학적으로 고상한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그 넛지라는 효과를 소개를 해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리차드 탈러라는 행동경제학자 같은 예입니다. 탈러가 어떤 예를 드냐면 굉장히 가기 힘들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콘서트 표를 얻었을 때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김용민 콘서트가 열려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비싼 표입니다. 그리고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해서. 예. 그런데 두 명이 지금 그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착한 김프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갈래? 하고 표를 한 장을 준 공짜로 표를 얻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예. 다른 한 명은 진짜 그 김용민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뚫고 며칠 밤을 새면서 막 줄을 며칠을 샌 다음에 수십만 원의 암표까지 얹어가지고 극적으로 어렵게 그 표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연 당일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콘서트를 보러 가다가는 차가 뒤집혀서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콘서트를 안 가고 그 표를 포기를 한 다음에 집에서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으면 태풍을 뚫고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더 만족인 상황에서도 예. 표를 김프로한테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해요. 안 가고 말지 뭐. 내 돈 내고 산 것도 아닌데 하고 포기를 하는데 어렵게 표를 구한 사람들은 백발백중 그 콘서트를 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 표를 어떻게 구했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구했는데 이거는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매몰 비용의 오류의 핵심은 이미 과거에 써버린 돈이나 시간은 지금 선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쓴 돈은 쓴 돈, 시간은 시간입니다. 이미 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로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sunk cost, 물에 가라앉아버린 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과거에 쓴 돈이나 시간은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유리한지만 선택을 하면 되죠. 폭풍우가 치는 날에 30분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더 기다리겠어. 바보 같은 짓입니다. 30분 기다린 건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매몰 비용에 집착을 하느냐? 경제학에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둘째로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건 인식을 했는데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리는 없어 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애초에 버스로 타기를 한 건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린 매우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 선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투자한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들인 돈하고 시간이 얼만데 이런 미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거래를 할 때도 이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뭔가를 사고 팔 때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방문 판매 영업사원인데 고객한테 가서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 화장품 한번 사보세요. 이러면 협상을 잘하는 고객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친구들 다 끌어드릴게요. 한 30세트 살게요. 그런데 대량 구매할 거니까 내일 한 번만 요거 샘플 더 들고 와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은 예, 알겠습니다. 30세트 팔아주신다는데요 하고 다음날 요거 샘플을 들고 가요. 그러면 그걸 써보고 너무 좋다. 한 50세트는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우리 옆집 엄마, 앞집 엄마하고 같이 살 건데 내일 옆집 엄마, 앞집 엄마 부를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실래요? 이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 가죠. 그래서 옆집 엄마, 앞집 엄마 화장품 제공해드리고 하루만 도와주실래요? 뒷집 엄마, 뭐 이웃집 엄마도 부를게요. 뭐 이래서 한 5번 정도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6번쯤 만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 텐데요. 반값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어디서 속아 넘어가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이 화장품 30세트를 반값에 넘기면 손해냐 이익이냐 딱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들은 시간이 얼만데 벌써 내가 6일째 여기 왔는데 내가 그 시간에 딴 걸 팔았으면 훨씬 많이 팔았을 텐데 이거 아까워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세트를 반값에 파는 게 손해인 경우에도 내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손해보고 판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에도 매몰 비용의 오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상대방의 시간을 많이 들이도록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매몰 비용의 오류가 제일 큰 손실로 나타났던 역사적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너무 큰 사건이어서 요것만 따로 떼서 경영학에서 콩코드의 오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 콩코드가 엄청나게 빠른 제트기죠.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라고 하던데요. 이게 영국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인가 뭐 여기서 만든 회사일 거예요. 프랑스 항공사하고 연합해서 만든 것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사람들은 항공기는 미국 보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항공사가 사상 최초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막 각광을 한 거죠. 그런데 에어웨이즈가 이걸 만들다 보니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콩코드가 연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행을 실제로 뛰어보니까 급강하를 하는데 소음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웨이즈 판단에는 이걸 도저히 여객기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게 1차적 판단이었는데 실제로 콩코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경영진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까지 여기 들인 돈이 얼만데 들인 시간이 얼만데 지금 와서 포기를 해. 그럴 순 없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죠. 실제로 영국 정부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원해준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재정 지원을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은 콩코드가 1976년에 취항을 하는데 5만 욕을 다 들어먹고 2003년에 이제 사라집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남겼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중구 명예교수님께서 블로그에 지적을 해서 유명해진 사건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진행을 하는데 별의별 부작용이 다 생겼죠. 뭐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굉장히 명박스러운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거였습니다. 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 이게 4대강 사업을 한참 진행할 때 명박 정부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중구 교수님께서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쓰셨냐면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읽어드릴 텐데요. 그 이중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매몰 비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은 4대강 사업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낭비가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뿐이다.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의 돈을 퍼부어야 할 텐데 이마저 낭비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얼마의 돈이 들었든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4대강 사업은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 정부의 이 엉터리 논리가 아주 잘 먹혀든다는 데 있다. 경제학을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매몰 비용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정부는 바로 이 맹점을 파고들어 지금 이 단계에서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선제 공세로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해 이 엉터리 논리를 지원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공사 중단을 논의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위협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더 일찍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국토의 파괴를 손톱만큼이라도 막는 길이다. 준공식의 테이프를 끊기 전이라면 언제든 중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낭비되는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계속하면 훨씬 더 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실을 키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이미 들인 돈이 아까워 더 큰 낭비를 감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해가 아마 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면 이런 국가적인 큰 손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월요경제학으로 고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김장겸 사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직 간부들한테는 제가 진심으로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PD님 말씀대로 김장겸은 지금 버티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뭐 최승호 PD님이나 MBC 구성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인생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사람들이니까 보수의 소신과 대의 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소신을 지키는 것은 아무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김장겸은 지금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 PD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창원 뭐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저는 물론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더럽게 싫어요. 그리고 진짜 역같은 언론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지금 하는 선택은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그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거지. 저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버티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밑에 보직 간부들이에요. 그 보직 간부들은 지금 왜 저러고 있냐는 겁니다. 왜 김장겸하고 순장조가 되려는 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김장겸하고 같이 순장을 하면 김장겸이 나중에 도와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김장겸하고 순장하면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소신 있는 보수파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한국 보수는 물론 한국 보수는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들끼리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텃세가 엄청나게 심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쓰레기 중에 새로운 뉴페이스 쓰레기가 등장했다? 그러면 걔들이 새 쓰레기님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자리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는 전 MBC 사장 김재철 씨가 지금 그 보수 정치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박근혜에 부역했던 쓰레기 정치인들이, 보수 세력이 한 자리 정도 상징적으로 양보한다면,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진짜 한 자리 겨우 내서 내준다면 김장겸 한 명이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국장, 부국장, 부장들이요, 절대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밉니다. 어디 가서 나 이래봬도 김장겸이에요 이러면, 이래도 한 자리 나올까 말까 한데, 나 이래봬도 김장겸 따까리 했어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러면 당대에 미친놈이 독특하게 지랄한다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를 정도의 빠가냐? 저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보직 간부들이 김장겸하고 순장하겠다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저 사람들이 지금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김장겸 똥꼬 빨아준 게 얼만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못 물러나지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김장겸 밑에서 김장겸에게 아부하고 살아남은 그 자기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희생도 아니고 부귀 영화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지만요, 그건 이미 과거의 비용이에요. 복구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냉정하게 있고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직 간부님들이요. 예. 경제학적으로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 뭐냐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죽자 이러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눈이 경제학적으로 필요합니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맞아 죽는 건 단번에 죽는 거고요. 확실히 죽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건 사람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쉽게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다 보면 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두 길이 보이면 당연히 첫 번째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도박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저지르는 제일 잘못된 오류가, 야, 1,000만 원 남으나 이거 날리고 죽으나, 갖고 죽으나 잃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러고서 돈을 더 걸어서 다 날려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날린 돈은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에요.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건 이 1,000만 원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날려도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있는 것과 다 날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내년 8월이면 어차피 그 세력들 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발악이나 하고 죽자. 김장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사장님.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 진짜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네. 김장겸 따까리들이, 야, 내가 버젓이 살 길은 없을까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요, 이 기자님 혹시 내가 살 길은 없을까요? 좀 멋있게 살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어요. 없어요. 네, 상상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 버젓이 살 길은 없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버젓이 살 길은 없는 거 포기하세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버젓이 살 길이 없대. 그러면 김장겸하고 순정하나, 아니면 후배들 요구에 굴복해서 보직 사퇴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 거네.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김장겸 빨아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김장겸이랑 같이 죽을래.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 진심으로 조언하는데 그 MBC 적폐 세력들은요, 과거처럼 영화를 누리고 살 길이 없어요. 없는데 죽는 길인데, 죽는 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김장겸하고 순장하잖아요. 그냥 인생 엿되는 겁니다. 진짜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봐 주고요, 역사에 제일 바보 같고 비열했던 언론인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길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다르게 죽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길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후배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보직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물론 과거처럼 영광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정도 월급은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까? 천만에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역사 속에
김장겸 따까리인데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날파리 같은 따까리로 남을 것이냐. 그래도 마지막에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소시민으로 노년을 맞이할 것이냐. 이건 맞아 죽는 것하고 굶어 죽는 것 차이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MBC 보직 간부들 그 선배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겪어봤어요. 오로지 양지만 찾아다닌 언론인들이요. 제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소신이니 이념이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시라고요.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제일 현명한 행동은요. 김장겸한테 들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건 되찾을 수 없는 매몰 비용이니까요. 지금 딱 이 순간 당신에게 뭐가 제일 유리한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보직 사퇴하고 후배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당신들한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 부역자들에게 버젓이 살 길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품위 있게 죽을 길은 열릴 겁니다. MBC, KBS 공영방송에서 투쟁하시는 모든 선후배분들의 투쟁에 정말로 진심으로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요. 하루빨리 김재영, 고대영 뒷배에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처참하게 죽지 않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가 정말로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매몰 비용을 길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보직 간부들의 행태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거기서 지금 힘들게 투쟁하시는 선후배 분들께 큰 격려와 따뜻한 연대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MBC 사태와 함께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 함께 했는데 이 정도면은 매몰 비용과 관련한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자, MBC의 현재 김장겸의 순장조를 자임한 분들, 저희가요 다 봤어요. 김장겸 같은 사람들 정말 유감없이 봤습니다. 그럼요, 많죠. 네. 당신들을 위한 김장겸이 아님을 늦게라도 자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